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동과학의 핵심을 지도하는 김재수입니다. 자, 오늘은 중2과학 첫 시간 1강 원소입니다. 자, 원소. 자, 원소란 뭐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 이게 정의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자, 원소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 분해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본 성분이라고 한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20여 가지다. 그래서요, 좀 줄이면 118가지 정도.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소와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가 존재한다.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는 원자번호 92번 우라늄까지입니다. 자, 1번 수소부터 92번은 자연계에서 발견된 거고 나머지 번호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다.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서 제일 핵심은 1번입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됐어요? 그리고 원소는 한 가지로 구성되어야 돼요. 한 가지로 구성되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됐어요? 수소 기체 하면 수소 한 가지로 돼 있죠. 근데 수소 기체는 H2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 여기 H 두 개로 돼 있는데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H라는 원소 한 종류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러면 H2를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구리금속 하면 CU인데요. CU 이것도 한 종류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리금속은 원소다. 그 다음에 오존은 O3 이렇게 됩니다. 세 개로 되어 있지만 산소 한 종류로 되어 있죠. O 한 종류. 이 O는 산소입니다. 그러면 오존, 구리금속, 수소기체 이런 것들을 우리 원소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물질관. 물질에 대한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몇 분 살펴보죠. 탈레스라는 분은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은 H2O. 였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물, 불, 흙, 공기가 조합되어 모든 물질을 만든다. 알겠어요? 다음, 보일.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자, 보일이란 분이 가장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 이름이 좀 어렵죠? 중요한 분이니까 여러분 발음해 봅니다. 라부아지에. 물을 분해를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했다. 물이 분해되면 수소하고 산소 기체가 나와요. 수소와 산소 기체가 나온다. 물이 다른 걸로 분해되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요 물이 원소가 아니니까 수소, 산소가 나오니까 아리스토텔 물질관이 옳지 않음을 증명해냈다. 이렇게 됩니다.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물, 불, 흙, 공기가 조합되어 물질을 만든다. 보일,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 라부아지에, 물 분해 실험을 통해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파트에서 원소에서 물 분해 실험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장치를 한번 보죠. 일단 외부 전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 전기 분해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의 전기 분해. 됐어요? 그 다음에 수화나트륨을 녹인 물. 이 역할은 전기 통하게 하려고 합니다.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가지고 기체가 모이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밑에 실험 방법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실리콘 마개를 씌운 2개 이빨대 수산화나트륨. 이거 왜 넣었다? 수산화나트륨 전기 통하게 하려고. 보세요. 수산화나트륨 NaOH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서 전기분해한다. 안에 기체가 모이는 것을 관찰한다. 자, 결과 플러스 극에는 꺼져가는 향불, 마이너스 극에는 성냥불을 대어 발생한 기체를 확인한다. 3번은 기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체를 확인하면서 자, 실험 결과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한 게 마이너스에 좀 더 보인다. 플러스 극은 산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은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거 어떻게 하냐? 향불이 다시 잘 타오른다. 이게 산소 기체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수기체, 성냥불이 퍽 소리 나면서 탄다. 이건 수기체는 성냥불을 대어보면 터진다.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리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놨어요. 보세요. 자, 왼쪽에 이 부분에 자, 실험 장치 그림이고요. 자, H2O는 물입니다. 자, 요 단수였고요. H2O는 물이다. 요런 걸 열심히 외워놔야지 나중에 화학 울렁증이 안 생깁니다. 물은 H2O. 물은 H2O. 그 다음에 황산나트륨 수용액. 황산나트륨은 Na2SO4입니다. 자, 지금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Na2SO4. Na2SO4. 이건 고등학교 화학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보세요. 황산나트륨. 보세요. Na2 영어 단어 외우듯이 Na2SO4 황산나트륨.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전원 보면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기체가 보여요. 왼쪽 엎어놓은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고 오른쪽은 플러스 극인데 보세요. 자, 기체가 어디 모이냐면은 이제 모인 위치가 한번 봅시다. 자, 파란색을 택하나 초록색을 택해 볼까요? 자, 지금 요 초록 빛금치인데에 기체가 모입니다. 지금 모인 부피가 초록색과 오른쪽 초록색의 이 기체의 부피가 2대 1로 모인다. 자, 2대 1. 그런데 모인 기체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 기체.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 모인 건 산소 기체입니다. 산소 기체. 자, 이렇게 실험 결과를 미리 좀 알고 실험에 하면서 이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실제로 2대 1로 모이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마이너스에서는 수소 기체가 플러스에서는 산소 기체가 모이는데 2대 1로 모인다. 보세요. 자, 여기다 써보자. 마이너스에서는 수소 기체, 플러스 극은 산소 기체. 자, 수소 기체는 H2, 산소 기체는 O2. 아세요? 근데 모이는 게 2대 1로 모인다. 수소가 2리터 모일 때 산소는 1리터. 이런 식으로 2대 1의 부피비로 모인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황산나트륨의 역할은 이거 뭐냐? 황산나트륨에서 전기분해가 안 되고요. 황산나트륨은 전류를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자, 물이 전기 통하나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물은 중류수를 말하는데요. 중류수 물. 앞으로 물 그러면 중류수를 얘기합니다. 중류수는 전기가 안 통한다. 그래서요. 중류수는 전기가 안 통한다. 그럼 물의 전기분해를 하려면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식으로 황산나트륨 수용액 같은 걸 넣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네모 표가 있는데요. 요 표에다가 한번 파란색을 메꿔보죠.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모였고
플러스는 산소 기체가 모였는데, 그래서요, 부피비로 2리터 모일 때 1리터가 모인다. 2대1로 모인다. 그래서요. 자, 질량비는요, 어떻게 모이냐? 수소가 1g 모일 때 산소는 8g 모인다. 이건 질량비는 1대8로 모이는 겁니다. 질량비는 1대8, 부피비는 2대1. 그래서요. 자, 물어볼 때 이게 부피비인지 질량비인지 서로 잘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소의 이용. 물질을 이루는 여러 가지 원소. 자, 원소의 특징. 자, 원소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자, 수소. 가장 가벼운 원소로 우주왕복선 연료. 최근에는 연료 전지. 수소가 상당히 많이 곽광받고 있죠. 수소는, 자, 보통 우리 상온에서 존재할 때 H2. 이렇게 외웁니다. 원소 기호는 H지만 존재할 때는 H2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헬륨. 자, 원자번호 2번인데 공기보다 가볍고 불에 타지 않고 안정적이다. 자, 비행선, 광고용 풍선에 이용한다.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인데요. 헬륨 이렇게 됩니다. 자, 언젠가 제가 주기율표 원소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 정도만. 자, 산소. 대기 중에 약 21% 차지. 물질의 연소와 생물의 호흡에 이용한다. 산소는 O2 이렇게 봅니다. 산소기체. 자, 구리. 전기를 잘 통해서 전세를 이용한다. 구리는 CU입니다. CU. 그 다음에 질소. 대기 중에 약 78%.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는다. 과자 봉지의 충전재. 자, 요즘에 암모니아 NH3라는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질소기체가 이용됩니다. N2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철은 FE가 철입니다. 강도가 높고 전기가 잘 통하고 가공하기 쉬운 건축 재료로 이용한다. 자동차 차체라든가 건물의 뼈대로 철이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염소, 살균 작용, 표백제. 염소는 Cl2입니다. 염소기체는 Cl2. 그 다음에 네온은 N이라고 합니다. 원자번호 10번. 방전시키면 붉은색을 나타내며 다른 기체와 섞어 다양한 발색 가능하다. 경고등, 광고용 간판, 네온 사인 들어보셨나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원소 해가지고요. 자,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자, 물은 H2O가 물입니다. 그럼 물은 HO,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소금은 NaCl입니다. 그러면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다. 염소는 Cl이에요. 포도당은 C6H12O6인데 얘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은 알루미늄입니다. Al. 다이아몬드, 연필심, 이거는 탄소로 되어 있다. C가 탄소입니다. 탄소, 알루미늄. 그 다음에 프라티병, 탄소, 수소, 염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요. 바닷물, 수소, 산소, 염소, 나트륨, 마그네슘, 황. 수소가 뭐였었죠? H, 산소는 O, 염소는 Cl, N, 나트륨은 Na, 마그네슘은 Mg, 황은 S입니다. 자, 우리 몸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칼륨, 칼슘, 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CO2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요 파트는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은 그래서요. 몇 개의 원소가 모여서 어떤
물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 소금, 포도당, 알루미늄, 뭐 빵이라든가 각종 나무, 동물, 사자, 식물들 이런 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번 파트는 어떤 원소가 있는지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자, 원소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불꽃 반응입니다. 자, 모든 원소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 금속 원소, 일부 이것도 전부 아닙니다. 일부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을 불에 넣었을 때 금속의 원소에 따라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난다.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난다. 자, 불꽃반의 특징. 실험이 간단하고 쉬운 편이다. 물질의 양이 적어도 구분할 수 있다.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가 같을 경우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불꽃색을 나타낸다. 자, 3번을 봅시다. 자, 염화칼륨과 질산칼륨은 둘 다 보라색이 나타나요. 그러면 칼륨이 공통이죠. 그러면 칼륨을 태우면 보라색이겠다. 황산바륨과 염화바륨을 태우면 황록색 불꽃이 나타나요. 그러면 바륨하고 바륨이 공통이네. 그러면 바륨은 황록색을 나타내는 거구나. 자, 여기서 주의사항. 모든 금속 원소를 불꽃반으로 구분할 순 없다. 그리고 자,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둘 다 빨간색을 나타내. 같은 색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구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의 색깔을 중의해서는 요거를 외워야 되죠. 리튬 원소는 빨간색이다. 빨간색이군요. 자,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을 태우면 주황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바륨은 황록색. 자, 리튬은 Li, 나트륨은 Na, 칼륨은 K, 구리는 Cu. 대문자, 소문자로 써야 돼요. 칼슘 두 개가 있을 때는 대문자, 소문자 Ca, 스트론튬 Sr, 바륨 Ba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이름과 원소 기호를 너무 어렵네 하지 말고 하나씩 차분히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갈 때도 이 원소 기호를 정확히 잘 하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리튬 빨간색, 그러니까 색깔 꼼꼼히 외우고 리튬, 나트륨, 칼륨, 구리, 칼슘, 스트론튬, 바륨에서 원소 기호를 외우는 시간을 갖도록 꼭 하십시오. 다시 일부 금속 원소는 뭐로 확인할 수 있다? 태워서 할 수 있다. 불꽃 반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트륨이 태우면 무슨 색이었죠? 네,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이 나트륨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질산칼륨, 칼륨이 있네? 그럼 보라색. 그래서 황산구리, 그러면 태우면 청록색 나온다. 염화바륨, 바륨이 들어가 있네? 황록색.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금속들이 포함된 애들을 태우면 자신의 독특한 색깔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금속 원소.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속 원소는 특유의 강특이 있고 열과 전기 전달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뭐가 있냐? 철, 구리, 알루미늄. 자, 금속의 불꽃 반응 실험. 염화 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 자, 도가니가고요. 자, 태웠더니 노란색 불꽃이 예쁘게 나왔죠? 이게 나트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토치에서 강한 열 내는 건 자, 니크롬선을 묽은 염산과 중류수로 씻어 불순물을 제거한다. 자, 묽은 염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니크롬선에 묻어있는 불순물을 없앤다. 이거 잘 기억합니다.
자, 니크롬선의 토치에 겉불꽃. 자, 불꽃이면 겉불꽃, 섭불꽃이 있는데 겉불꽃에다가 색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한다. 자, 니크롬선의 니크롬선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겉불꽃에 넣는 건 이게 온도가 높고 잘 타기 때문에 그래요. 시료를 니크롬선에 묻혀 토치에 겉불꽃에 놓고 불꽃색을 관찰한다. 그래서 시료를 바꿀 때마다 1번과 3번을 반복한다. 여기 노란색이 나왔네. 노란색이 나왔네. 그러면 이 노란색은 나트륨 성분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원소를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 스펙트럼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은 고1, 고2까지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불꽃 반응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는 경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의 띠에서요. 자, 선 스펙트럼의 특징. 금속 원소에 따라 선의 위치, 수, 색깔, 굵기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불꽃색이 비슷한 금속도 구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금속 원소가 섞인 경우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각자 나타난다. 이 선 스펙트럼은 금속이 아닌 비금속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리튬은 아까 Li였죠. 스트론튬은 Sr, 나트륨은 Na, 칼슘은 Ca였죠. 자, 그러면 리튬 원소에 이렇게 독특한 선의 위치가 나타나죠. 파란색에서 노란색, 그 다음에 이건 주황색 결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선의 위치나 선의 수에서 굵기 이런 게 원소마다 독특한 겁니다. 자, 스론튬은 선의 위치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트륨은 이렇게 나타났네요. 칼슘은 원소마다 이렇게 선의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게 비금속 원소도 가능합니다. 수소나 헬륨 그런 원소들도 이런 선의 위치가 다르다. 아까 리튬과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색은 붉은색이었는데 선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요. 자, 스펙트럼 여기 좀만 더 정리해 보죠. 스펙트럼의 종류. 스펙트럼은 자, 연속 스펙트럼이 있다.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할 때 나타나는 연속적인 색의 띠. 그래서 자, 오른쪽부터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이렇게 끝나죠. 자, 요거 갖다 우리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눈에 보이는 빛깔. 빨간색 바깥쪽에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엔 뭐가 있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자외선이 있어요. 이건 자외선. 빨주노초판 눈에 보이네. 이런 건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건 가시광선. 그래서 빨간색의 오른쪽 부분은 적외선, 보라색의 왼쪽 부분은 자외선. 차이점은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시광선은 인간의 눈에 관찰할 수 있는 색깔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 자, 불연속적인 선의 띠다. 선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선의 색깔을 보세요. 이런 게 선 스펙트럼인데 선이 밝고 바탕이 어둡죠. 이런 걸 특별히 방출 스펙트럼 이런 말 씁니다. 방출 스펙트럼. 그래서 자, 밑에다가 자,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냈는데 자, 연속 스펙트럼에 만약에 이렇게 검은 선이 있다. 검은 선이 있다. 그래서 바탕은 연속처럼 밝게 보이는데 이 선이 어두운 선이 나타난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하는 스펙트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나눌 때
연소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선이 밝은 색을 나타내면 방출, 선이 어두우면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나타난다.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는 중등 2학년 과정에서는 배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를 봤어요. 원소 확인. 자, 기억나나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었죠? 태워본다. 불꽃 반응에서 색을 알아본다. 그래서 일부 금속이 독특한 색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나트륨이 태우면 노란색. 예. 그 다음에 자, 원소를 불꽃 반응으로 어려울 때는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스펙트럼. 원소마다 독특한 스펙트럼에 나타난다. 선의 수라든가 위치라든가 이제 굵기. 그래서 참고로 이 스펙트럼 분석으로 우주가 팽창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주가 질량이 우주의 온도가 어떤지 이런 스펙트럼 분석으로다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중2 과학의 제1강 원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다 중요하겠지만 일단 물의 전기분해 그 장치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원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래서요. 자,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중등 과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